퍼실리테이션과 코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 퍼실리테이션, 코칭 다 일이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개입이라는 점에서 같다. 그다음에 인본주의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. 이것도 같아요. 그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일을 잘 해가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. 인간의 우수성이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게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본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이 일에 이제 현재의 일에 집중한 나머지 소위 포커스가 좁아지는 현상이 생겨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좀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개입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좁아지고 소위 이렇게 편협해지는 일이 생겨난다. 그래서 그거를 코치나 퍼실리테이터가 그걸 펼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런데 코치는 보통 개인을 타겟으로 합니다. 그래서 그 개인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또는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게 코치다. 그래서 삶을 집중하는 경우에는 라이프 코치라고 부르고, 그다음에 일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 코치라고 부르고, 일도 이제 그건 비즈니스니까 거기에 리더십 스킬을 집중한다면 그건 리더십 코치다 이렇게도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개인에게 집중한다. 그다음에 그 개인의 이제 잠재력과 존엄성을 높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,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도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. 비슷한 점이 뭐냐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.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한다. 그러면 본인 스스로 우수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이니까 자신의 존엄성과 잠재성, 우수성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.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. 그래서 그동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뭐 라이프 코칭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평소에 생각해왔던 인생의 목적은 요즘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현재의 일에 막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와 보게 되는 거죠. 그동안 최근 뭐 한 3년 동안 해온 일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인가요?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또는 잘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앞으로 5년 이내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게 무엇입니까?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. 그러면 매일매일 막 데일리, 위클리로 막 바쁘게 살아가던 그 삶을 넓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런 목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?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수정해 볼 수도 있잖아요. 내가 왜 그걸 했지? 남의 시선 때문이었나? 아니면 내가 진정한 나의 목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나? 내가 자녀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웠던 것인가? 이런 걸 돌아보게 되잖아요. 그것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일인가요? 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. 정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잖아요. 그게 이제 코치가 하는 일이고, 퍼실리테이터는 보통 이런 라이프 코칭, 그 사람의 개인을 성장시키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. 퍼실리테이터가 관심이 있는 건 일 중에서도 결정이에요. 결정. 여러 명이 결정을 잘하도록 돕습니다. 그럼 결정이란 게 뭐냐? 업무 분장을 한다. 업무 분장은 또 결정이죠. 부서 간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확립한다. 이것도 결정이잖아요. 그 다음에 무슨 제품을 만들기로 한다. 제품 컨셉을 잡자. 그것도 결정이에요. 그 다음에 가격을 정하자. 그것도 결정이에요. 전략을 수립하자. 그것도 결정이에요. 비전을 수립하자. 목적을 수립하자. 이것도 결정이에요. 그 다음에 조직 구조를 개편하자. 이것도 결정이에요. 혼자 리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의논해서 그런 것들을 다루어 갈 때 그 결정을 도와주는 게 퍼실리테이션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볼 때는 코칭은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퍼실리테이션은 다수의 집단, 조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 퍼실리테이터가 코칭을 할 수도 있고 코칭을 하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도 될 수 있나요? 근데 퍼실리테이터도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조직 개편을 주제로 삼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이런 걸 질문을 던져요. 그러면 뭐 그동안의 조직에서 협업이 잘 안 됐거나 또는 업무 환경이 많이 달라졌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. 그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다. 이 점은 코치에서 닮았어요. 질문을 통해서
스스로 찾아가도록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? 각자 생각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보세요. 이제 각자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. 그걸 이렇게 다 붙여놓고 보는 거죠. 그런 거는 이제 코치들이 별로 하지는 않는 편이죠. 개개인한테 뭐 그렇게까지 시킬 일은 아닌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걸 보고 서로 이제 이견이 있잖아요. 서로 의견이 달라요. 이거랑 이거랑.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, 또는 투표를 하게 할 수도 있고, 그러면 A 이 조직 개편 안이 B보다 더 좋은 점이 뭔가요? 이런 걸 물어서 더 탐색하게 도와주기도 하고,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한 가지만 개선할 점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?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걸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하고, 그렇게 해서 합의에 도달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건 되게 비슷한 면이고요. 다만 퍼실리테이터는 그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그룹의 미디어를 씁니다. 그룹 기억 장치 또는 그룹용 미디어 장치를 쓰는 거죠. 그게 이제 벽면, 차트, 화이트보드 이런 걸 써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론, 도구 이런 걸 별도로 퍼실리테이터는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질문을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코치가 퍼실리테이션을 해도 그런 부분은 좀 곧잘 하는 편이고, 퍼실리테이터가 코칭을 해도 그런 부분은 곧잘 하는 부분이다. 근데 아무래도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더 잘하겠죠. 네. 그러면 코칭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나요? 그러니까 뭐 독학을 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코칭 그 교육을 받고 또 실습을 받고 하는 자격증을 따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.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코칭 역량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. 우선은 코칭 역량 목록을 전문가라고 하면 반드시 역량 목록을 봐야 돼요.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량이 있고, 의사는 의사의 역량이 있고, 또 뭐 리더는 리더의 역량, 퍼실리테이터는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역량들이 나한테 있나? 거기 쓰여 있는 걸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면 돼요. 그 역량을 내 스스로 길러낼 수 있겠다 하면 스스로 길러내면 되고요. 나 혼자 길러낼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거나 나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 돈을 지불을 하고 배우시면 되는 거죠. 나를 코칭해줄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? 코치 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. 코치 협회도 있고, 또 코칭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 다 코치의 그런 연결망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. 네,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그다음에 뭐 요즘 유튜브를 쳐보면 거기에 이제 자신의 코칭에 대하여 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해도 되고요. 또는 이제 쿠퍼 HR에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, 저 코칭 받고 싶은데 혹시 코칭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요?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